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4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이야기들, 국회의원들, 참모진들, 보좌진들, 또 정치부 기자들, 평론가들, 또 사실 정보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찌라시라고 하죠.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그 코너인데,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 강화문 내거리의 영남일보 서울본부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밖에서 길거리 농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중계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확성기를 털어놓고 정치구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정치구호를 외치면서 차량 한 대가 계속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지난주에 범보수 야당이 보궐선거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뒀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부산시장 선거는 무려 28%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그런 압승을 거뒀는데, 그 압승을 거뒀으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면은 성장이 있겠죠. 승리한 장수. 그리고 공신이 있겠죠. 그럼 1등 공신이 과연 누굴까? 물론 1등 공신은 유권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1등 공신인데, 정치권에서, 실제로 정치권에서 사람으로 꼽으면 누굴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하지 않는 것이 김종인의 매직이 또 터졌다.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인지 취재하고 또 분석을 정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냥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만 지금 가지고, 아니면 김종인 본인 주변에서 하는 말만 가지고 그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일단 팩트 자체가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에 치러졌죠. 4.15 총선 때 제일 보수야당의 그때 선거 지휘자는 김종인이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참패를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직이 또 통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고, 김종인이 매직에 통하려면 뭔가 김종인이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승리하는데, 1년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오히려 김종인이 선거 승리에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일으킨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이 있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윤석열 존재가 없었다면 이 선거에서 보수야당이 이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김종인 매직이 아니고 윤석열 매직이 통했다. 윤석열의 선거의 1등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8%, 28% 차이로 오세훈, 박형준이 승리를 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났으면은 인물 대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세훈은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서울 지역 선거에 나와서 무명에게 낙선을 했습니다. 고민정 후보에게 낙선을 했죠. 무명에게 낙선을 했습니다. 박형준도 부산에서 어떤 TV 같은 데 얼굴을 내비치면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박형준도 부산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 정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막 불거졌죠. 사생활 문제부터 막 불거졌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를 이겼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인물 대결이 아니고, 인물은 이쪽에 박영선 장관까지 지내고 구로에서 5선 했나요? 그 중진 박영선이 인물론에서는 더 우세했을 수도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낸 김영춘.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고 더블 스코어를 이긴 것은 결국은 구도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물 대결이 아니고 구도 싸움. 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것이 통했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도 거기다 같이 곁들여졌고, 또 진보 정권의 민낯,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범야권이 승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아니라 누가 범야권 후보가 됐어도 승리는 했을 거다. 다만 이 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단일 후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단일 후보로 안철수가 됐으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렸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아주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확장력은 오세훈보다는 안철수가 더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당내 경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2등 했던 나경원, 3등 조원희, 4등 오신환 누가 나갔어도 지진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물 대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승리가 충분한 분위기였는데 김종인이 매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김종인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매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세훈이 안철수를 꺾고 단일 후보가 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오세훈이 국민의당 안철수를 꺾고 단일 후보가 되도록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선거의 가장 큰 요인인 양 오세훈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안철수가 나서도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김종인은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를 깎아내리면서 완전히 무시 작전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가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종인 매직이 통했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나가서도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거에서 얘기 있는데 공무원 일동 공신을 한번 찾아보려면 가장 간단한 가장 정확한 접근법이 이긴 원인, 성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왜 이겼느냐 그것을 찾으면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언론 보도도 다 참고를 하고 여의도 정가의 고수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제가 한 4가지로 성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신이 누구냐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압도적이죠. 첫 번째 성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폭주, 반칙화 특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무능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또 갑자기 이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린 세계 111번째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무능, 실력 없는 정권 이런 데 대한 어떤 평가였습니다. 평가 투표, 분노 투표였는데 정권이 무능하면은 고칠 수는 있죠. 사람들을 막 바꾸면 됩니다. 대통령 빼고 사람들 막 참모들을 바꾸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들 자체가 기득권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실력보다는 충성도, 자기 사람들,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편만으로 정권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칙과 특권이 나왔고 부패로 얼룩졌고 이런 불공정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났죠. 그 후한무치한 새로운 그들만의 적폐를 쌓는데 무능하면 도덕적으로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걸 밝혀낸 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압도적 첫 번째 성인은 문재인의 무능, 폭주 그리고 반칙과 특권인데 그것을 반칙과 특권과 폭주를 밝혀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권력 수사를 막 하면서 일종의 샤이 보수들이 이 커튼을 제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은 본인이 5.18 의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가오를 대신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이 중도층을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대리사과 김종인이 어떤 자격으로 그거를 대리사과를 하고 강주 5.18 미국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중도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변했구나. 그럼 국민의힘 찍어야지 하고 투표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샤이 보수들의 아픈 상처를 더 건드렸습니다. 더 건드렸는데 그래도 샤이 보수가 커튼을 치고 나오도록 한 것은 윤석열이 보수 정권을 수사했던 윤석열이 진보 좌파 정권도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 대권 주자로 밀고 있고 또 윤석열을 밀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이겨야 되니 투표장으로 대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권에 손을 들어줬던 중도층이, 무당층이
문재인 정권의 이 위선, 반칙 특권 이것을 윤석열이 밝히는 것이죠. 거기에 분노를 해서 투표장으로 가서 분노 투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문재인의 무능, 폭주, 반칙과 특권을 밝혀내는데 김종인은 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이 한 거죠. 그러니 윤석열의 매직입니다. 자, 두 번째 이긴 원인 성인은 저는 1년 동안 이어진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년 이상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피로감에 적게 만들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권, 감찰권, 또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총동원을 해서 막 윤석열을 몰아붙였습니다. 가전 수단으로 윤석열을 몰아내려 했고 그래서 두 번이나 직무정지를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법원의 판결로 짠 하고 뭐 복귀를 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니 국민 사이에서는 아니 도대체 문재인이 뭘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기에 권력 수사를 저렇게 맡고 있느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외에 또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갔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문재인 정권의 불신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그 상황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김종인은 뭘 했느냐? 김종인은 처음에는 윤석열의 정치적 위상을 애써서 외면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 본인이 자기 범야권의 대권 주자를 본인이 낙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에 지지율 1%, 5%까지 놓을 때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니 여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한 20% 나오고 1위로 올라서니 방송에 나서 갑자기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윤석열이 뜨니까 40%까지 지지율이 막 치솟아져 있을 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파리들을 잘 골라내야 된다. 본인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종인이 매직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매직에 김종인이 계속 편성을 해온 그런 상황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성인 세 번째 성인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입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 8명이 나서서 예비경선을 했죠. 그래서 컷오프를 하고 4명이 본경선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큰 폭발적인 관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그런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사회 보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중도층도 여기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이쪽 문재인 쪽이 실정을 많이 하니 그 상황에서 또 4명의 본경선을 치르고 나서 오세훈이 되고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몇 번 삐걱삐걱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 흥행이 됐죠. 흥행이 됐습니다. 흥행이 됐는데 또 마지막에 안철수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을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서울과 부산도 오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과 안철수가 윈윈을 하는 안철수는 다시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종인이 만든 게 아니죠. 경선규칙은 경선관리위원회 정진석이 이끌었던 경선관리위원회가 만들었고 후보 단일화 협상은 오세훈과 안철수 양쪽 진영이 직접 했습니다. 김종인은 그 과정에서 당내 경선 때도 존재감이 없었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 협상에서는 안철수와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안철수에게 했죠. 그래서 막 반발을 하고 그러니 그때 당 원로들이 아예 김종인 조기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버텨서 오세훈이 됐다. 그래서 내가 1등 공신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나와서도 충분히 당선이 됐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도 당선이 됐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컨벤션 효과에서도
윤석열 존재가 흥행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김종인은 오히려 그것을 회방을 놓는 쪽으로 막 갔지만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윤석열 효과가 막 나타나면서 보수 후보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죠. 후보 경쟁이.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선 후보들이 각자 윤석열과 그 인연 같은 것을 막 내세우면서 윤석열 마케팅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협상 과정에서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또 여기서 윤석열 마케팅이 벌어졌죠. 안철수 쪽은 이른바 철석 연대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연대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킹메이커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구도까지 막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국회의원직을 제안했다는 말까지 막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오세훈 쪽에서도 우리도 그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어. 이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중립을 지키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도 막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컨벤션 효과에서도 이 윤석열 현상이 그 흥행을 더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인과 비교가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의는 저는 본선에서도 윤석열 효과가 발휘를 했다. 이 득표를 올렸는데 발휘를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적으로 막 선거판에 뛰어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정권심판, 사전투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권심판은 말로 내놨고 사전투표는 몸으로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별걸 뜬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었습니다. 이 박영선과 본선 과정에서 그 윤석열은 조선일보, 세계일보 이런 데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번 보선의 의미를 상당히 강조를 했죠. 진보정당 그 박원순 오거돈 도시장의 성추문으로 수백억 원의 이 혈세를 들어서 하는 선거라는 걸 잊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번 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한 메시지죠.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에 부친인 윤기중 교수를 모시고 미리 공개해서 투표장에 나가서 이 카메라 기자들이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죠. 지지자도 몰려가고 그것 자체가 곧 정치 행위입니다. 투표 그 동료 활동이었죠. 선거법 때문에 투표 동료를 현장에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몸으로 그런 메시지를 일부러 던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그것이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야권 후보의 승리로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의 매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대 남성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 분석을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윤석열 효과입니다. 윤석열이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울산시장 선거도 있지만은 조국 일가 비리죠. 조국 일가 비리 중에서 아들, 딸의 가짜로 막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막 이 가정이 우리 젊은 층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그 수사를 했던 것이 윤석열이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여러 각도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인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애써 외면을 하고 지금 승리했다. 김종인은 나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지금 최근에 여러 언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나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고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댐댐이를 한번 쓱 보고 그래 대통령 될 것 같아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나자고 간청하면 내가 한번 만나는 볼 수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혼자 힘으로 대권 도전 어림없다.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 돈이 어딨어? 돈 그렇게 많어? 우리가 정당 보조금 이런 걸로 돈 줄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에게 굽혀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김종인은 본인과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개입하면 윤석열 대권 가도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종인이 민주당 정권 연장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김종인과 윤석열의 이미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의, 공정 이 가치를 오히려 김종인이 훼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5번이나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했고 뇌물수수 사건으로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런데 그런 인물과 윤석열이 같이 묶이면은 기성정치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미지에 상당히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 창출의 길은 멀어지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지금부터라도 일단 윤석열에 대한 갑질을 멈추고 윤석열이 했던 보수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 이것을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윤석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윤석열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교집합을 찾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윤석열이 보수 부활의 1등 공신이 됐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김종인 매직이 아니고 윤석열 매직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의 혼술이었습니다.